저기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조금 복습 좀 하고요. 오늘 속도, 가속도까지 제가 설명은 다 드려요. 설명은 다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마 이 부분이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부하시기가 조금 까다롭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연습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단원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 정리까지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이제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죠. 회전적인 부피를 구하는 방법,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 요걸 갖다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입체가 있다. 이 입체가 공간상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축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축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이 축을 갖다 우리가 그냥 대충 잡아줄 때는 보통 X 많이 쓰죠. 그죠? X축이라고 한번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X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이 입체를 이렇게 썰어 나갑니다. 물을 썰듯이 썰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가 처음에 이제 입체가 존재하는 위치, 이게 마지막 끝나는 위치.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자, 물을 잘랐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또 잘랐다. X2 막 갑니다. 그래서 XK 잘랐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게 이제 XN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번호를 억지로 붙인다면 이것은 X0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 잘린 단면이 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단면을 내가 계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기본 전제 1번. 축과 단면은 수직관계에 이어야 한다. 기본 전제하에. 두 번째. 정해진 위치, 자른 위치 있죠. 그죠? 입체를 절단을 한 위치에서 각 이제 XK에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야만 부피 계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본 전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 우리 편안하게 한번 해봅시다. 잘랐을 때 단면이 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원이라고. 그럼 잘랐을 때 이렇게 원의 모양으로 잘립니다. 그리고요, 이 A와 B 사이를 N 등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한 칸 간격을 갖다 우리가 델타 X라고 얘기합니다. 델타 X. 그래서 이 단면의 넓이 곱하기 델타 X 하게 되면 자, 어떤 값이 계산되느냐 하면 대략 요렇게 생긴 요거죠. 그죠? 요렇게 생긴 원판 모양의 부피가 계산이 됩니다. 즉 S, XK 곱하기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거는 아주 얇은 원판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물론 꼭 원이 아니어도 요것을 알 수만 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이 모양이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내가 넓이를 잴 수 있는 모양이기만 하면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위치마다 단면의 넓이 곱하기 자, 두께 델타 X 하게 되면은요, 이런 형식으로 넓이가 계산이 되는데 분명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실제 원판의 넓이와 원판의 부피와 입체의 부피 사이에 오차에 해당됩니다. 누군가는 더 크고 작고 왔다 갔다 하죠. 문제는 이런 오차들이 아주 잘게 썰어주면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에 이것을 n 등분했을 때
n 값을 점점 크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것들의 합은 점점 실제 입체의 부피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10번 잘라요? 100번 잘라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당연히 100번 자른 게 실제 부피에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무한히 자르면 같다. 실제 부피와 요 무한급수의 합이 같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곱한 다음 얘를 다 더하죠. 첫 번째 거부터 n번째 것까지. 그 다음 그거에다가 자 n이 무한히 커진다고 극한을 취해 주지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부피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계산을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하면 이런 계산은 바로 정적분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은 A부터 B까지 자, 이것이 하나의 어떤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단면적 함수 Sx 자, 그것을 적분한다. 단면적을 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적을 적분해버리면 부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가 아마 몇 번이죠? 249페이지 6-1번하고 6-2번 문제 제가 풀어드린 거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자,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안 풀었죠, 그죠? 그죠? 자, 거기부터 풀어드릴게요. 연습 문제 1번. 자, 문제 있습니다. 어떤 그릇에 깊이 X cm만큼 물을 넣었을 때 부피가 이렇게 주어진다. 자, 요거 잘 봐봐, 얘들아. 이게 그릇이야. 얘가 그릇이야, 그릇. 근데 물을 넣으면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물의 높이가 X가 될 때, 물의 깊이죠. 그죠? 요것이 X가 될 때.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얘를 갖다가 축으로 잡아요. 얘를 축으로 잡아요. 그리고 바닥을요 원점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예. 그러면 깊이가 X다 그러면 수면의 위치가 여기 X가 되는 겁니다. 요 좌표를 X라고 둘 수가 있죠. 그죠? 수면이 여기 딱 걸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뭐 이것이 원이든 아니든 그거 크게 관계없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생긴 그릇에 물이 요만큼 차 있다. 그때 부피가 바로 이러하게 주어진다. 근데 얘들아, 그러면 0부터 잘 봐. 0부터 x까지 수면의 넓이가 바로 단면이야. 잘 다시 한번 볼게. 그릇을 내가 옆으로 잘랐어. 그럼 그릇이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뭐 나오겠지, 그지? 그게 바로 뭐냐? 수면. 물을 채워 나간다라고 할 때는 물이야 뭐 어디 뭐 건너뛰고 이렇게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쭉 쌓여가는 거 아니야. 중간에 쌓이다가 건너뛰고 그렇게 안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쭉 올라오니까 이게 그릇의 부피가 곧 물의 부피야. 그리고 그릇의 맨 윗부분이 바로 수면이 되는 거야, 수면. 그리고 수면의 넓이가 단면인 거야. 그릇을 내가 잘랐을 때 단면. 그러니까 보통 요렇게 그릇에 물 붓는 문제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릇이 단면이다. 그릇이라고 하는 어떤 입체가 있으면 입체를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바로 수면이다. 그럼 수면의 넓이 있겠죠? 단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축을 잡아가지고요. 수면이 쌓아 올라가는데 잘 보세요. 이 축과 수면은 반드시 뭐가 돼요? 축과 수면은 반드시 수직이 되죠. 그렇죠? 맞죠? 이렇게 노란 직선을 갖다가 우리가 축으로 잡았을 때 수면이 이 축의 수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수면을 갖다가 적분해버리면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x까지. 0부터 x까지 수면의 넓이를 갖다가 적분해버리면 그러면 그릇에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0부터 x까지 쌓였을 때 물의 부피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자, 요거 이렇게 써볼게요. 0부터 x까지 sx dx 이것이 v예요, v. 근데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지금 x죠, 그죠? 그죠? 보통 이렇게 될 때 이게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게 지금 문제가 주어지기를, 요것이 x의 3승 더하기, 빼기 3x의 제곱 더하기 14x.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근데 보통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좀 피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이게 x가 막 겹치죠. 그죠? 보통 이런 식은요. 이 안에 있는 식이 x에 관한 식이든 아니면 뭐 t에 관한 식이든 식의 모양 똑같고 적분 변수만 같으면 같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st dt 이렇게 st dt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거다.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14x다. 그러니까 굳이 x라고 하는 걸 꼭 쥐고서 이걸 꼭 그냥 x로 써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적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축입니까? 이거 t축입니다. t축. t축. t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깊이입니다. 깊이. 물의 깊이죠. 그리고 이게 t라고 하는 위치에서의 단면적을 우리가 st라고 두는 겁니다. 그 단면적을 0부터 x라는 지점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그게 물의 부피가 되는데요. x라는 높이까지의 부피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정적분으로 주어진 식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거. 지석아, 이런 식 나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거 뭐였지? 적분 구간에 이렇게 x가 있는 거. x에 0 넣는 거. 또 하나. 양변 뭐 하는 거. 양변 미분하면 요거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x에 0 넣고 싶은데요. 0, 0, 0은 0이니까 맞죠. 그죠? 근데 뭐 별 소득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x에 0을 대입한다. 두 번째는 양변을 뭐 한다고? 양변을 미분한다. 자, 요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식들을 구해냅니다. 지금은 0 대입하는 거는 별로 소득이 없어요. 그냥 0은 0이다 밖에 안 나옵니다. 미분합니다. 그럼 x라는 위치에서의 단면적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4라고 이렇게 어떤 위치가 지정이 되면 그 위치에서의 단면적이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거 t로 해도 관계없고요. 자, 물의 깊이가 3일 때 수면의 넓이를 구하라. 끝났습니다. 이 sx가요. 단면이면서 곧 수면의 넓이가 되는 건데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것이 답이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여러분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물을 붓는 문제는 보통 부피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구나. 단면적을 t에 대한 식으로 놓고 t축에 따라 적분하는데 적분 구간을 0에서 x로 잡아주게 되면 바닥부터 x라는 위치까지의 물의 부피가 계산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미분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뭐니? 요거 단면적을 얻을 수 있다. 단면적을 적분해서 부피가 됐다. 거꾸로 물의 부피를 미분해주게 되면 단면적을 얻을 수 있다. 단 조건. 이게 이런 식으로 깊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축으로 잡아놓고 수면이 이제 이 축에 대해서 수직인 관계 유지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물의 부피를 미분하면 수면의 넓이, 수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물의 부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 풀고 알았다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뭐 10번이고 20번이고 푸셔야 됩니다. 자, 3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세요. 3번하고 4번 문제가 같은 문제인데요. 3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 이거 원기둥.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2인 원기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밑면의 중심을 지나도록 60도 각도를
이루도록 잘랐습니다. 그리고 잘라진 입체 두 조각 중에 작은 조각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림 잘 보세요. 요거 정말로 헷갈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은 이걸 삐스듬하게 이렇게 60도 각도로 자르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이 지름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지름이야. 60도 각도로 자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잘려. 너희들 죽창 알아? 죽창? 옛날에 그 왜 태극기 휘날리며 보면은 나오잖아. 이게 대나무 조각 들고 막 찌르잖아. 이렇게. 못 봤구나. 그거 좀 봐라 좀. 죽창 그래가지고 대나무를 이렇게 탁 비스듬하게 치면 뾰족해지지, 그지? 옛날에는 무기가 없으니까 그걸 막 이렇게 참 무식한 나라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으로 이게 딱 커팅이 된다. 얘가 대나무 뾰족하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부피를 재라, 이거. 요 부피를 재라. 오케이, 재라, 이거. 어떤 입체의 부피를 재려면, 봐봐. 어떤 입체의 부피를 재려면 축이 있고 수직인 단면이 있고 막 잘라야 돼. 젠장을 축을 어디다 잡아?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다 축을 도입하셔야 돼요. 보세요. 축을 어디다 도입하면 될까요? 축을 어디다가 도입하면 될까요? 이게 정말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축에 수직으로 잘랐을 때요.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을 설정해야 돼요. 대충 꽂아놓고 아무렇게나 썰어버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가장 좋은 거는 뭐냐? 잘 봐. 축의 수직인 면을 자르잖아. 이 단면이 원이나 아니면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오면 좋아. 근데 이 문제가 힌트가 뭐냐면 60도 각도로 그랬단 말이야. 60도 각도로. 잘 봐. 면과 면이 60도 각도로 벌어져 있는 상태야. 응? 이해돼? 면과 면이 60도 각도로. 그럼 잘 봐. 이게 그 두 개의 면이 만나는 교선이 되는 거야. 교선. 삐스듬하게 자른 면, 바닥면이 만났지. 그지? 그런데 이 면과 바닥면이 60도 각도를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교선 위의 점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쭉 올려줘.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바닥면을 따라 또 수직으로 쭉 올려줘.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니 이 각도가 60도가 된다라는 걸 뜻해. 다시 한번. 자, 어떤 두 개의 면이 이렇게 만나잖아. 그지? 좀 그림이 거시기하다. 어떤 평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평면이 만났잖아. 두 개의 평면이 만나서 60도의 각도를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갖다 우리가 교선이라 그래. 교선. 만난 선, 교선이라 그래. 그 교선 위에 한 점을 택해. 그래가지고 이 면을 따라 수직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이 벌어진 각도, 이것이 60도가 되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6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요 지름 있잖니? 지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교선이 되는데 이 교선 선상의 한 점, 예를 들면 원의 중심 같은 거 다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대충 가는 거 아니야? 이 선에 뭐가 되게? 수직이 되게 뻗어주면 그 각도가 60도가 되는 거야. 이게 60도야. 그럼 거기서만 60도냐? 잘 봐. 옆으로 조금 오더라도 이렇게 벌어진 각도는 그대로 60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게 자, 요쯤에서 잘 봐. 요쯤에서 면을 따라 올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바닥 원을 따라 올렸을 때 자, 이게 약간 옆으로 만날 텐데 옆으로 이게 삐스름하게 만날 텐데 요 면이 분명히 60도 각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것도 분명히 6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작은 입체 있잖아. 아래쪽에 생기는 작은 입체는 잘 보세요. 얘를 갖다가 X축으로 잡은 다음에요. 이 축에 수직이 되게 이렇게 썰어주면은 나타나는 모양이 전부 다 60도, 90도, 30도짜리 직각 삼각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맞나요? 60도, 30도, 90도짜리 직각 삼각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입체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때 모양이 원의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의 모양에서요, 요 X축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원의 중심, x축,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y축이라고 제가 대충 놔드릴게요. 그리고 요 파란 거 요거 삼각형에 있는 위치 있죠. 그게 어디냐 하면은 그러면 x축 선상에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옮겨진 요 위치가 됩니다. 그럼 저 삼각형은 어떻게 세워진 건데 잘 봐. 요게 저 파란 삼각형이 원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지, 그지? 요 라인이 바로 밑변에 해당되는 거야, 밑변. 그럼 선생님 높이는요? 높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높이는. 그럼 선생님 비스듬한 면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비스듬한 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원통이 이렇게 싸고 있는 거지, 그지? 삼각형 이렇게 써주면은 단면의 모양이 삼각형인데 잘 봐. 이게 밑변, 이게 높이, 이렇게가 빗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렸냐? 아, 봐봐. 축이 잡히잖아. 잘 봐. 축이 잡히잖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원점이 어디니? 라는 걸 먼저 설정해 줘야 되는데 뻔하지, 그지? 원점이야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잡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그래야 이 시계 모양도 쉽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가 반지름이 1이라고 있으니까 1입니다. 좌표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저 파랗게 생긴 저 삼각형의 위치가 x라는 위치에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길이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 뭐가 되니? 이 길이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1의 제곱 빼기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파란 거 요거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요 그림에서 요 바닥에 있는 요 길이가 요 바닥 있죠, 바닥. 그죠? 요 길이가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어볼게. 높이 얼마야? 높이. 우리 잘 아는 거야. 60도, 90도, 30도, 369. 이렇게 생겨먹은 직각 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의 b는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루트 3. 그럼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는 몇 배? 루트 3배만큼 나오게 돼 있다. 그럼 요거는 길이가 얼마니? 루트 3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한 번 더 물어보자. 내가 지금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뭐라고? 축이 설정이 되고 잘랐을 때 단면의 면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단면의 모양이 원이나 삼각형 같은 게 나오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계산 가능하다 그랬잖아. 지금 직각 삼각형의 모양이 나온 거야. 내가 지금 밑변 잡고 높이 잡았어. 자, 이거로부터 정말로 내가 알고 싶었던 거 뭐? x라는 위치에서의 자른 단면의 넓이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자 2분의 1 밑변 1 마이너스 x의 제곱 높이 루트 3배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다. 근데 이놈이 똑같으니까 이거 그냥 루트가 사라진다. 자, 그래서 너는 2분의 루트 3의 1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놔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체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쭉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면 되느냐면은 이 입체가 존재하는 구간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입체의 부피는 이렇게 단면적 sx를 적분을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런데요 선생님 저게 지금 생긴 꼬라지가요 왼쪽 오른쪽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정 가운데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이 똑같이 생겼다. 즉 이쪽의 모양과 이쪽의 모양, 입체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럴 경우에 대칭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집어넣습니다. 2분의 루트 3 1 마이너스 x의 제곱 dx. 자, 요 2는 서로 상쇄가 된다고 보고요. 루트 3 밖으로 나갑니다. 자, 루트 3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인테그랄. 자, x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적분 구간 0, 1. 1 집어넣으면 3분의 2 나오죠, 그죠? 1 빼기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예, 요게 3분의 2 루트 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작은 입체의 부피다. 자,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젠장할? 저걸 어떻게 축을 잡아? 연습하셔야죠.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공간적인 어떤 지각 능력이 생깁니다. 공간에서 축 잡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쉽게 풀린다 안 풀린다가 딱 결정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문제까지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도 제가 풀어드리고요. 자, 이거 필기할 거 얼른 하시고. 자, 요거 그림 그리기 상당히 좀 그렇죠. 처음에 잘 안 그려져요. 응? 자주 그려야 돼. 수학 잘하려면 그림도 좀 잘 그려야 돼. 응, 해봐. 자, 보자. 자, 다 뜨셨으면 이쪽 보십시오, 이제. 자, 5번 문제. 원뿔대 이거 부피 한번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밑면은 좀 좁고요. 윗면은 조금 넓어요. 자, 요거 지름이 잠깐만요. 지름이네요. 쏘리. 이게 그러면 13 그래야 되겠다. 여기가 8. 예. 지름이 26 그랬으니까 반지름은 13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거 밑면은 반지름이 8이다. 지름은 16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부피 구할 때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느냐 하면 잘 봐야 돼요. 원뿔대 같은 경우는 원뿔을 자른 거야. 원뿔을 잘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연장을 해. 이렇게 연장. 쭉 연장을 하면 원뿔이 나와. 그지? 그럼 원뿔에서 원뿔을 빼버리면 돼. 그렇잖아. 원뿔에서 원뿔을 빼버리면 돼. 근데 원뿔 부피 공식 알면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거든. 근데 정작 우리가 지금 그거 연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적분을 이용할 거다. 그러면 축 잡고 얘들아 축 잡아주고 적분하는 거에 그거 연습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입체를 갖다 분석을 해야 돼. 자, 봐봐. 이 원뿔 되는 말이야.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이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거지. 이거 원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 가서 만났어 이제. 자, 이제 따닥은 지우고. 만났어. 자, 이 상태에서 비례를 이용합니다. 비. 자, 요게 13이죠. 그죠? 요게 8이죠. 그러면은 요 나머지 부분의 길이가 몇 대 몇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x라고 잠시 둘게요. x 대 8은 x 더하기 30 대 13이라고 놓고 이 가상의 길이 x를 지금부터 구해보겠습니다. x 대 8은 x 더하기 30 대 13. 그러니까 자, 외항 13x는 8x 더하기 38에 240 넘어가면 5x는 240. 그럼 이제 x의 길이가 얼마냐?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5분의 240이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48이에요. 예, x는 4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48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구하긴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말이죠. 축을 잡을 때 반드시 축은 단면과 수직이 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면의 모양이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 원뿔이니까 얘를 옆으로 썰어버리면 단면이 원이 나오겠지, 그지? 그지?
그럼 축은 반드시 이거에 뭐가 되게? 수직이 되게 잡아주는 거야. 그럼 지금은 축을 누구로 잡으면 제일 좋겠니? 그러면 자,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 라인을 축으로 잡아주면 제일 좋겠지. 그럼 내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거야. 자, 이게 축이야. X축. 그 다음에 이 입체를 올려놓을 때 어떻게 올려놓느냐? 이렇게 올려놓을 거야. 이렇게. 이 원뿔대인데, 자, 원뿔대가 지금 여쯤에 있어요. 여쯤. 요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요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그지? 근데 내가 원점을 어디로 잡느냐면은 여기를 내가 원점 잡으려고 일부러 이걸 만든 거야. 잘 봐봐, 이제. 여기가 원점이야. 그 원뿔대가 처음 만들어진 게 48이야. 끝날 때는 어디니? 그러면 끝날 때는 48 더하기 30 그러니까 78에서 끝나야 돼. 맞죠? 그죠? 그리고 요 길이가 8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3이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느 위치인지 모르지만 잘랐을 때 임의의 위치를 갖다 정합니다. X라는 위치에서 잘랐을 때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잘린 면이 당연히 원일 테니까 원의 넓이는 충분히 구해줄 수가 있다. 그지? 맞겠지? 그지? 자, 비례를 이용합니다. 48대 8. 그럼 몇 대 몇인가요? 6대 1인가요? 맞아요? B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그래? 야, 이게 그럼 X로구나. 이 좌표가 X라고 하는 것은 얘가 X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가 X임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B가 6대 1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늘려 잡았는데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6분의 1 X라고 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단면적이요? 뻔하죠? SX요? 너 다 나왔다. 파이 곱하기 6분의 1 X의 전체 제곱. 그럼 36분의 파이 X 제곱이라는 이런 단면이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은 적분이 어디부터 진행되면 되느냐 하면은 실제 입체가 존재하는 건 48부터 78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48부터 78까지 이 단면적 36분의 파이 X제곱을 적분하시게 되면 부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다음은 이제 계산입니다. 78 적분하신 다음에요. 대입하고 이제 빼시면 되죠. 이제 답이 밑에 보시면은 좀 크게 나와 있을 겁니다. 337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계산보다는요. 지금은 이 입체를 갖다가 적분을 이용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해주고 축을 잡아주는 것.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제가 진행을 해드려요. 요거 계산 여러분이 시간 날 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 똑같은 문제를 숫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를 시험에 내는가. 시험에는 그렇게는 안 내요. 잘. 그래서 5번 문제 요거는 답 구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하시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또 정리해드릴게요.